공식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완전히 가짜입니다. 이건 뉴욕타임스의 이 헤드라인에서 시작됐는데 나중에 수정했습니다. 머스크, 미국의 중국과의 잠재적 전쟁을 위한 극비 계획에 접근할 예정이라니 이건 터무니없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기사를 철회해야 해요. 익명의 5명의 출처라니요. 저는 국무장관과 함께 회의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대통령의 의제를 실현하고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봤죠. 뉴욕타임스에서 나온 이런 쓰레기 같은 기사는 그 과정을 방해하고 우리의 임무를 훼손하며 절대 일어나선 안 되는 일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그냥 이곳에 방문하러 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는 혁신가예요. 이 사람은 수천 마일 속도로 날아가는 수천 파운드짜리 로켓을 쏘아 올렸고 그게 지구로 돌아올 때 거대한 로봇팔로 공중에서 잡아낸 사람이며 우리는 국방부에서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문제의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는 터무니없고 가짜입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테슬라에 대한 미국의 큰 시위가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테슬라 관련 테러를 멈출지 모르는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명 유튜버까지 테슬라를 공격하는 것이 여념이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 주말을 기해서는 새로운 가짜뉴스가 크게 화제가 되었고 많은 언론에서 가짜뉴스를 거의 사실인 것처럼 여과 없이 방송하고 있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트럼프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인물이 되자 이 테슬라에 대한 폭력적인 테러가 도를 넘고 있고요. 현재 테슬라의 주가 하락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테슬라를 이렇게 공격하는 이유는 트럼프에게 협조하는 기업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트럼프의 영향력을 실제로 약화시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테슬라를 타겟으로 삼으며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 폭력적인 테러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인데 이 현지 시간 2025년 3월 21일 금요일에 일론 머스크는 미국 국방부인 펜타곤에 방문한 영상이 올라왔고 미국의 국방부 장관인 피트 헤그세스를 만나 일론 머스크는 80분간 회의를 가졌다고 합니다. 국방부의 혁신과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비공식적인 대화를 이어나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펜타곤을 떠나며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하겠다라고 말했지만 이번에 만남 이후 민감한 군사 정보를 일론 머스크에게 공유했다라는 뉴스가 크게 보도되면서 주말 내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뉴욕타임즈에서는 관련 보도를 내면서 그 사건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일론 머스크에게 무언가에 대한 브리핑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중국과의 전쟁을 가상으로 한 미국의 계획에 대해서 알려주었다고 뉴욕타임즈는 보도합니다. 자, 이 계획은 미국의 군사 계획으로서 오플랜이라는 작전 계획으로 불리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에게 오플랜을 브리핑했다라는 소식을 뉴욕타임즈에서는 전하고 오플랜은 중국과의 잠재적인 전쟁을 대비한 미국의 계획이고 이 계획은 20장에서 30장의 슬라이드로 구성된 미 국방부의 극비 정보로서 중국의 위협 징후로부터 전쟁 시 공격 대상과 시간대별 옵션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머스크는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CEO로서 펜타곤의 주요 공급업체이자 중국에서 또 광범위한 사업을 운영 중이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듣는 것은 이해 충돌 문제를 부각시킬 수밖에 없다고 뉴욕타임즈에서는 주장하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중국에게 미국 국방부의 계획을 유출할 위험이 있고 이 중국이 이 계획을 일론 머스크를 통해서 알게 된다면 미국에 대한 방어를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군사기밀 중 가장 철저히 보호되는 정보가 일론 머스크라는 스파이를 통해 유출되었다고 뉴욕타임즈에서는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자, 뉴욕타임즈는 이번 기사를 통해서 일론 머스크뿐만 아니라 여러 관계를 한 번에 무너뜨리는 기사를 내고 있는데요. 우선 일론 머스크는 중국 정부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최근 중국 정부에서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허가까지 고려하면서 친테슬라 정책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 이 중국과의 전쟁 계획에 테슬라가 참여했다라는 뉴욕타임즈의 소식은 큰 악재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또 전통의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일론 머스크가 나치일 뿐만 아니라 중국에게 군사 정보를 넘기는 스파이라는 오명까지 붙여서 지금 벌이고 있는 테러의 명분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고요. 또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자들에게는
뉴욕타임즈의 기사가 일론 머스크가 애국자가 아니라 중국을 생각하는 배신자라고 낙인을 찍게 만들게 되는데,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민주당 지지자와 공화당 지지자 그리고 중국까지 모두 화나게 만드는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기사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즈가 가짜뉴스를 보도했다고 공식적으로 확인시켜주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가 중국과의 전쟁에 대한 계획을 들었다라는 기사는 정말 말도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 이야기는 완전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도 뉴욕타임즈의 기사에 대해서 완전한 가짜뉴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뉴욕타임즈에서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테러의 명분을 더 실어주기 위해서 가짜뉴스를 배포하고 있는 것이고 실로 매우 위험한 선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 뉴욕타임즈가 정말 사실이 아닌 일을 진짜인 양 보도했겠냐며 뉴욕타임즈가 가짜뉴스를 보도했을 리 없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간을 좀 돌려서 2013년 2월 10일 뉴욕타임즈의 기사를 한번 보면 뉴욕타임즈는 12년 전 모델 S를 가지고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이용해 장거리 여행을 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을 테스트한 기사를 올렸는데요. 이 테슬라 모델 S를 타고 뉴욕에서 워싱턴 DC까지 320km의 거리를 주행하며 테슬라의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사용해 갈 수 있는지를 확인했는데, 이 추운 날씨와 배터리의 효율 저하로 인해 주행거리가 예상보다 줄어들었고 결국 배터리가 부족해 트럭에 실렸어야만 했다며 트럭에 실리고 있는 사진을 공개해 테슬라의 전기차와 슈퍼차저로는 여행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기사를 냈습니다. 자, 머스크는 이 차의 데이터 로그 기록을 직접 확인했고요. 뉴욕타임즈가 차를 의도적으로 방전시킨 것을 확인했다고 하며 뉴욕타임즈가 기사를 위해 조작한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의 전기차와 슈퍼차저를 이용해서 장거리 여행에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뉴욕타임즈가 얼마나 가짜뉴스를 잘 만들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월가에서 테슬라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블룸버그에서는 테슬라에게 일어나고 있는 불매운동과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가 미치고 있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했고, 라이센스 문제로 한국어로 더빙된 영상 같이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볼게요. 일론 머스크는 상황을 어떻게 반전시킬까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런 파손 행위들이 마음 아프긴 하지만 회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 신경 써야 할 가장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진짜 주목해야 할 건 판매 실적이죠. 지금 판매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많은 활동가들이 머스크나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일에 표적이 되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분들이 차를 안 사는 모습도 보이죠. 아마 분위기 때문에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머스크와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은 물론 이를 뒤바꾸려 애쓰고 계시죠. 루트닉에 대해 말씀하셨고, 트럼프께서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서 테슬라 홍보 방송을 하신 것 같았다는 이야기도 하셨죠. 그리고 머스크가 갑작스레 전 직원 회의를 열어 생중계한 것도요. 회사에서 흔한 일은 아니었잖아요. 그 회의는 직원들에게 힘내라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동시에 대중에게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단순히 트럼프를 위해 비용을 줄이는 사람 이상이라는 걸 다시 상기시키려는 의도였겠죠. 질문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종종 자신이나 이미지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나중에 보자라고 말씀하시곤 하잖아요. 일론 머스크도 이게 내 사업에 정말 타격을 주고 있구나라고 느끼실 시점이 올까요? 아니면 지금 하시는 일에 너무 몰두하시고 워낙 부유하시다 보니 그냥 감수하실까요? 글쎄요. 머스크도 트럼프 지지나 트럼프주의에서 완전히 물러날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주목해야 할 건 백악관에서의 행동이 테슬라 판매와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예요. 주가가 지난 12월 중순 최고점에서 약 50%가 떨어졌잖아요. 만약 주가가 또 50% 떨어진다면 단순히 전 직원 회의를 여는 것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겁니다. 회사에 내가 필요하다며 직접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분석가들, 심지어 테슬라와 머스크 트럼프 연결고리에 낙관적이던 분들까지도 이제는 위기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머스크는 고집이 세고 자신만의 방식대로 하시는 걸 좋아하죠. 게다가 한번 버튼을 누르면 되돌리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브랜드를 트럼프와 연결짓는 코드로 만들어 보셨으니 어느 당의 주요 정치인과 엮이든 다시 원래로 돌리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브랜드의 정치화는 정말 큰 문제네요.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3월에 테슬라 차주들이 차를 내놓은 숫자가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하더군요. 많은 경우 기후를 생각하는 진보 성향분들이 전기차를 사려 했던 건데 멋진 차를 몰고 다니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겠죠. 며칠 전 민주당 부통령 후보였던 분께서 주가가 떨어진 게 좋았다고 하시며 차에서 테슬라 로고를 치실로 떼어내는 법까지 말씀하셨죠. 결국 공화당원들은 테슬라를 타고
민주당원들은 다른 차를 골라야 하는 세상이 올까요? 리비안이 민주당 차가 되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끝날까요? 그건 테슬라의 긍정적인 시나리오일 수 있어요. 사이버 트럭을 수십만 대 팔거나 아직 전기차를 안 가진 고객층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다며 전략을 잘 짜면 가능성이 있을 줄 모르죠.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테슬라의 핵심 고객층은 트럼프와 아주 가깝게 맞닿아 있지 않죠. 일반적으로 차 구매자들은 오랜 시간 고민하며 결정을 내립니다. 자동차 브랜드들이 이렇게 정치화했기로 하는 경우는 잘 못 보잖아요. 보스파, 커피 회사 같은 소비재 브랜드와는 다르죠. 보수를 지지하는 자동차 회사가 성공할 수 있을지 잘 모르네요. 보수층이나 공화당 강세 지역 사람들을 끌어들이려는 노력도 아직 성과를 못 내고 있어요. 사이버 트럭은 그걸 위한 큰 쇼였는데 많이 팔리지 않았어요. 차 구매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지 못한 것 같죠. 머스크가 투자자들을 북돋우려 애쓰지만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는 모습은 안 보이네요. 대신 머스크는 투자자들에게 멀리 인공지능을 보라고 하죠. 정치나 차 판매는 중요치 않고 결국 테슬라가 로봇과 무인 택시 인사이드 캡을 팔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모든 게 방해 요소로 보일 거라고요? 물론 아주 추측에 불과하지만요. 투자자들을 어떻게 안심시킬까요? 지금 너무 많은 일을 하느라 테슬라에 집중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투자자들 입장에선 고민이죠. 테슬라의 가치를 보면 다른 자동차 회사들보다 훨씬 높게 평가받고 있어요. 주가가 떨어졌어도 머스크 프리미엄이 이미 들어가 있는 셈이죠. CEO가 공룡에 처했다고 해서 내보내야 한다고 해서 주가가 나아질 상황이 아니에요. 오히려 테슬라 주가는 머스크께서 회사를 이끄는 데 기반을 두고 있죠. 투자자들은 두 부류로 나뉘어 있어요. 머스크를 절대적으로 믿는 소액 투자자들과 판매 실적을 보고 성장 기업인데 성장이 안 보인다며 숫자에 집중하는 분들 사이에서 갇혀있는 셈이죠. 지금까지 테슬라만 이야기했는데 스페이스X까지 더하면 흥미로워져요. 오늘 아침 머스크가 국방부에 갔는데 백악관은 중국 전쟁 계획에 대한 비밀 브리핑을 받았다는 가짜 뉴스 보도에 몹시 화가 났죠. 하지만 스페이스X라는 중요한 정부 계약자고 특히 방산 계약자의 수장입니다. 이에 충돌 문제도 워싱턴 안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죠. 뉴욕타임스와 저널에 나온 중국 관련 보도는 놀라웠어요. 머스크가 중국과 깊은 관계가 있는데 그런 계획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게 놀랍죠. 백악관과 머스크는 부인하지만 수백억 달러 규모의 정부 계약을 가진 분이 더 많은 계약을 누리며 국방부 최고위층에 쉽게 접근하는 모습은 사업에 아주 유리할 수 있죠. 경쟁 방산업체 입장이라면 백악관에 가서 국방장관과 테이블에 앉고 싶을 거예요. 당연히 엄청난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죠. 오늘 테슬라 주가가 5% 정도 올랐어요. 투자자들이 전 직원 회의를 봤는지 아니면 머스크의 트럼프와의 지속적인 접근을 보고 판단한 건지 궁금하네요. 투자자들이 오랫동안 해온 내기를 떠올리게 하죠. 이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정부와 긴밀하고 줄을 당길 수 있으니 돈을 벌 방법을 찾을 거라는 믿음이 있고, 그런 면에서 트럼프와의 동맹은 논란이 많지만 일론 머스크는 매우 가치 있고 그 연합을 계속 보여주는 게 투자자들에게 어떤 베팅을 계속하게 만드는 셈입니다. 자, 영상을 다 봤는데 일론 머스크가 국방부에 간 이야기를 하며 백악관이 중국 전쟁 계획에 대한 비밀 브리핑을 일론 머스크에게 했다는 보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블룸버그에서는 이 기사가 사실이라고 판정하는 것 같고요. 이 뉴욕타임즈의 중국 관련 보도는 놀라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머스크가 이미 중국과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 국방부의 계획에 접근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 매우 놀랍다고 말하며 일론 머스크의 중국 스파이설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또 일론 머스크는 미국의 정부와 수백억 달러의 규모의 계약을 하고 있고, 이번에 국방부의 최고위층에게 쉽게 접근하는 모습을 본다면 앞으로 더 많은 계약을 따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이것은 엄청난 이해 충돌의 가능성이 있다며 일론 머스크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덮는 인공위성이 있고요. 또 이번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에게 인터넷을 제공하면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 이 로켓을 쌓아 올리는 유일한 민간 기업이지만 국방부와는 절대 만나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이런 비난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며 자신을 나치라고 부르고 도둑이라고 부르는 미디어에 대해 소송을 시작하겠다라는 선언을 했는데요.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하며 이제부터 모든 재판에서 꼭 승소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직원들을 상대로 긴급 회의를 수집했고요. 테슬라가 2025년에 5,000대의 로봇을 생산하겠다고 발표했었는데
이런 일론 머스크의 긴급 회의를 과연 월가에서는 어떻게 평가했는지 궁금해집니다. 자, 댄 아이브스는 일론 머스크의 회의가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하며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는데요. 이 한글 자막의 원본 영상은 회원님들에게 먼저 선공개되었고 회원에 가입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라이센스 문제로 한국어로 더빙된 영상 시청하려고 하고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영상 볼게요. 일론 머스크는 어젯밤 X에서 전 직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테슬라가 올 초부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머스크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되찾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시장에 계신 분들, 특히 과거 실적만 중시하는 대부분의 분들께는 1천만 대의 차량이 갑자기 5배에서 10배 더 유용해지는 미래를 상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식을 꼭 붙잡고 개시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웨드부시 증권의 기술 연구 글로벌 책임자이자 상무이사이신 댄 아이브스 씨를 모셨습니다. 머스크는 이번 전 직원 회의를 열었는데요. 최근 보고서에서 고객분들께 이번 회의가 머스크의 중요한 전진이라고 하셨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보시나요? 이 회의를 왜 큰 발걸음으로 평가하신지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머스크가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리더라면 앞장서 이끌어야 하는 법입니다. 이 힘든 시기에 CEO로서 머스크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동안 다소 답답했던 점도 있었지만 어젯밤 급하게 준비된 전 직원 회의는 큰 진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번 회의가 직원들과 주주들에게 중장기 비전을 명확히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 비전이야말로 테슬라의 핵심 자산이라 할 수 있지요. 머스크가 균형을 찾아가는 첫걸음으로 보입니다. 글쎄요, 회의 후 곧바로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 DC로 돌아간대요. 직원들 앞에서 말한 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그게 테슬라 차량 구매를 망설이는 분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엔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목표는 일론 머스크가 도지 활동을 완전히 멈추라는 게 아니라 균형을 맞추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첫걸음 뒤에 어떤 단계가 이어져야 할까요? 앞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머스크가 테슬라에 더 깊이 관여해야 합니다. 도지 관련해서도 X에서 다른 분이 나선 것처럼 머스크도 너무 자주 전면에 나서지 않도록 조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정치적 논란과 그로 인한 파장도 무시할 수 없지요. 이런 상황을 잘 헤쳐나가려면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판은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만 그게 브랜드를 직접적으로 망가뜨리진 않습니다. 만약 머스크가 뒤로 물러난다면 상처나 멍 수준이지 영구적인 타격은 아닌 브랜드 이미지를 멈출 수 있습니다. 지난 분기 테슬라의 자유현금 흐름 중 33%가 정부 보조금, 특히 무공해 크레딧에서 나왔습니다. 4분기 전에는 100%였고요. 앞으로 정부 지출을 줄이는 상황에서 테슬라에 대한 지원이 끊길 가능성을 고려하시나요? 그게 분석 모델에 영향을 줄까요? 보조금 의존도는 예전에 비해 많이 줄었습니다. 물론 좋은 지적이십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테슬라의 미래 가치 90%는 자율주행과 로봇 기술에 있다고 봅니다. 그건 전기차, 보조금과는 별개이지요. 머스크는 전 직원 회의에서 그 점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테슬라의 미래입니다. 제 견해로는 주가가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 50% 하락한 적이 여러 번 있었지요. 어려운 시기를 숱하게 겪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상황은 정치적 문제까지 얽혀 더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테슬라와 엔비디아는 앞으로 10년을 이끌 최고의 혁신 기업입니다.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계 동료들 중 일부는 브랜드나 정치적 논란 이야기가 핵심이 아니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분들은 문제의 본질이 모델 Y 전환 과정에 있다고 합니다. 그게 차량 배송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브랜드 논란에 너무 무게를 둔다는 의견인데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두 가지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실제 판매 숫자만 놓고 보면 브랜드 문제는 하락의 10에서 15% 정도만 차지합니다. 나머지는 차량 전환과 업데이트 과정 때문이지요. 하지만 주식 시장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주가 하락의 70%는 브랜드 우려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투자자들이 앞을 내다보며 느끼는 위기감 때문이지요. 머스크는 곧 테슬라이고 테슬라는 머스크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머스크가 만들어온 테슬라는 세계 최고의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중요한 건 그 브랜드 손상이 더 심각해지지 않도록 막는 겁니다. 저는 그 두 가지 문제를 그렇게 구분해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손상이 시작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브랜드 사례를 떠올려 봤는데요. 버드와이저나 타겟 같은 경우를 보면 회복에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떤 경우엔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지요. 특히 머스크께서 브랜드 이미지를 회복하려는 조치를 딱히 취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 상황이 얼마나 길어질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볼 수도 있지요. 시간이 지나며 공화당이나 트럼프 지지자들이 오히려 테슬라를 더 구매할지도 모른다고요. 즉, 원래 테슬라를 사지 않던 분들이 머스크를 지지하며 고객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브랜드를 보면 테슬라는 내년이면 약 1천만 대의 차량이 도로를 달리게 되니 다른 브랜드와 단순 비교하기도 어렵습니다.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사이버캡이 등장하고 차량 5대 중 1대가 자율주행이 될 때 몇 년 전 일 때문에 테슬라를 외면할까요? 저는 앞으로 1에서 3년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브랜드 문제는 지난주 내내 이야기했지요. 하지만 어젯밤 회의가 중요한 이유는 분위기를 읽고 시작을 알렸기 때문입니다. 균형을 찾는 출발점으로 보고 그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지켜봐야겠네요. 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댄 아이브스는 테슬라의 전 직원 회의는 큰 진전이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직원들과 주주들에게 중장기적 비전을 명확히 보여준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일론 머스크가 균형을 찾아가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하고 도지 활동을 완전히 멈추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균형을 맞추겠다고 말하는 선언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현재 테슬라의 상황은 정치적 문제까지 얽혀서 더 복잡하고요. 또 주가는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 50% 정도 하락한 상황이지만 이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앞으로 10년을 이끌 최고의 혁신 기업이라고 이런 댄 아이브스의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확정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는 올해 6월 사이버캡을 이용한 로보택시의 사업 시작을 예고하고 있고요. 일반 도로에서 사이버캡을 쉽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때도 테슬라에 반대한다며 난 사이버캡을 절대 타지 않고 몇 배의 돈을 더 주고 심지어 팁도 주는 우버만 타겠다라고 말할지 아니면 저렴한 사이버캡을 이용하면서 테슬라를 보이콧한 적이 없다고 말할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자, 댄 아이브스는 사이버캡이 등장하고 차량 5대 중 1대가 자율주행으로 변하게 될 때 과연 테슬라를 외면할 수 있을지가 궁금하다면서 앞으로 1년에서 3년 안에 자율주행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테슬라의 미래를 기대하게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